진짜 뭐 저런 이더리움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찍는데요. 여러분도 맨날 그 차트만 본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밖에 나오셔가지고 파란 나무도 보시고 풀도 보시고 그러세요. 차트 본다고 이더리움 올라갑니까? 기다려야지.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요,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더리움 정말 복잡하고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나 NFT나 뭐시기 해서 나중에는 크립토 시티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비타릭 부테린이 쓴 지분증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 웬만하면 제가 알아듣는 편인데 지분증명은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 비타릭 부테린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대단한 거는요, 계속 진화한다는 거죠.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그 기술적으로 진보가 되는 건 진보가 되는 건데 이 가격은 또 가격이 또 달리잖아요. 저는 이더리움이 반쪽이 나든 세 쪽이 나든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필요하겠죠. 그건 이런 공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더리움이 상당한 상승을 이룰 때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공부를 하면은 그 하락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락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이 짱인가? 탈중앙화된 유일한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탈중앙화가 돼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NFT 발행하고 뭐 디파이 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코인으로 갖다가 뭔가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코인이다. 탈중앙화 된 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건 이더리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코인을 비교를 해놓은 동영상을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뭐 솔라나, XR 왜 이더리움이 안 되느냐, 그것도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다운이 되고요, 탈중앙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리플도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탈중앙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그렇게 좋은 코인인데, 펀더멘털이 좋은데 왜 이따위냐. 이더리움은요, 이 개잡코 무빙의 끝판왕입니다. 정말로 개잡코 무빙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2014년에 이더리움이 ICO를 했거든요. 그때 0.31달러로 ICO가 됐는데 이때 산 고래들이 아직도 스테이킹 물량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2차 반감기 사이클 때 22,000년 아니고요, 2017년 5월에 26달러던 게 2018년에 1151달러가 돼요. 미쳤죠? 3차 사이클 때는 1151달러 하던 게 88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2021년 11월에 467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무빙 미쳤죠?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한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지금 2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35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더리움한테 이 정도 변동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8불짜리가 4600불이 됐다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7년에 2018년까지 16,000% 올려버립니다. 16,000%.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이너스 90% 찍어버립니다. 마이너스 90, 16,000%를 올렸다가 거기서 90%를 떨궈버립니다.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또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또 4,600%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10%를 떨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개잡코 무빙을요,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만 내면 좋은 과실을 거둘 수 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그 문제점의 근원이 뭐냐 이거야. 왜 이더리움이 이렇게 춤을 추냐 이거야.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왜 그러는지. 이더리움은 W에서 POS로 전환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W라는 거는 비트코인처럼 컴퓨팅 파워를 가장 많이 제출한 사람이 채굴 권한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POS로 전환했어요. 프루프 오브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채굴을 할 권한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쓸데없이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줄인 거죠.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네트워크를 조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사람은 네트워크를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4년 3월에 덴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그 전에도 업그레이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덴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효율이 올라갑니다. 네트워크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사용할 때 드는 소각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쓰던 거를 적게 쓰니까
소각량이 줄어드는데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으로 인해서 채굴은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는 양보다 생기는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에 이더리움이 더 많이 풀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번 25년 5월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레이어 2의 효율이 업이 되면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사용량이 증가를 하니까 소각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하루에 4,000에서 5,000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이 정도 소각량은 2021년 이후로 최고 소각량이라고 하더라고요. 2021년도면 NFT 붐으로 인해 가지고 이더리움이 미쳐 날뛰던 때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디플레이션 구조로 진입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머지 업그레이드예요. 머지 업그레이드가 문제입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뭐가 문제냐, S가 되면서 모든 게 다 좋아졌지만 문제는 고래가 문제인 거예요. 고래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테이킹 물량, 그러니까 채굴 물량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더리움 고래들, 근데 이 이더리움 고래들은 어떤 채굴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ICO 때 싸게 사거나 아니면은 하락장 때 이더리움을 굉장히 싸게 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스테이킹 물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가격 조작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왜 아직도 위험하냐, 이렇게 좋은 자산이 왜 아직도 위험하냐, 이 고래들이요, 이 스테이킹 물량을 자꾸 풉니다. 이더리움을 200만 원에 팔아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꽁으로 생긴 거예요. 꽁으로 생긴 이더리움을 그냥 막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돈 주고 샀지만 이 사람들은 스테이킹해서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거 꽁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 방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안 좋은 뉴스가 있을 때 계속해서 던져서 가격을 더 박살내고 개미 떨어서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이더를. 그래서 요번에 200만 원까지 떨궈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릴 때 2, 3일 만에 350만 원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정체를 하고 있는데, 이도 아까 올라가는 거 보셨죠? 얘네는 그 비트코인하고 올라가는 게 다릅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급각으로 올라가고 훨씬 더 급각으로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래라 그래서 이 가격을 조작을 하려면은 자기 돈을 퍼부어야 되는데, 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가격 조작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리스크가 엄청 크지만 우리가 팔지 않고 버티면 고래들이 결국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라, 이 말이에요. 버티면 결국 이더는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간 채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으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이 200만 원에 갔을 때 짜증은 났지만 그렇게 두렵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쏘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쏩니다. 이 고래들이 가격을 떨구기도 하지만 올리는 것도 이 고래들이에요. 엄청나게 세게 올립니다. 이 고래들은 엄청나게 세게 올리거든요. 아주 강력한 친구들이에요. 이더리움은 이 상승을 올라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뭐 시총이 너무 높아서 이더리움이 잘 못 갈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가는 거 못 보셨어요? 이더리움은요, 멋지게 갑니다. 멋지게. 걱정 마십시오. 시총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가격 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 이더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전 근처에 도달하면은 일부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200만 원에서 물리신 금액까지 가는 데까지 아마 100% 이상 오를 거거든요. 아니면 못해도 7, 80%가 오르겠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면 일부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일부 본전 근처 도달해서 일부 현금화하는 거는 모든 RT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뭐 안정성상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존버하는 건 안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저는 참고로 스테이킹 ETF가 허용이 되면 그때는 던질 예정입니다. 스테이킹 ETF가 허용이 됐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반응할 텐데, 저는 그때 어느 정도 물량을 던질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ETF 역사를 봤을 때 ETF가 됐다 그래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고 좀 텀을 두고 올리거든요, 개미 떤 다음에. 그래서 일부 물량은 개미 떨리고 난 다음에 올릴 때까지 좀 기다릴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락장 오기 전에 전부 다 팔 겁니다. 전부 다 팔 거예요. 이더는 안 남길 겁니다. 이더는 뭐 최소 물량 뭐
뭐 거의 안 남기고 다 팔 겁니다. 이더는 비트랑 달라요. 이더는 최소 물량 안 남길 겁니다. 모두 다 팔 겁니다. 이더리움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더리움은 모든 코인 중에서 탈중앙화랑 스마트 컨트랙트가 같이 가능한 거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시 동시에 고래의 시장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버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뭐 저런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이더리움은 큰 기쁨으로 다가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더 홀더들은 고래들을 이기려면 팔면 안 돼. 너 죽고 나 죽자 해야 돼. 이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자고요. 이게 고각으로 뽑을 때까지 너 죽고 나 죽자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겠죠? 이더리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